사주이키. 안녕하세요. 사주이키의 송성엽입니다. 오늘은 풍수 개운법에 대해서 강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셀프로 풍수지리를 집안에 적용해 보려고 하시다가 혼자서 해보니까 처음엔 재밌는데 점점 어려워져서 전문가한테 맡겨볼까 하고 검색을 해봤다가 가격대를 보고 놀라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곤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는 점점 싼 업체 알아보다가 싼 건 비지떡이라던데 하는 생각에 결국에는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처럼 풍수는 사실 효과가 없을 거야. 저만한 값어치를 못할 거야. 부자들한테는 저 돈이 껌값이지만 나한테는 아니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풍수를 포기하곤 하시죠. 통장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선뜻 풍수지리에 돈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풍수의 효과가 도대체 얼만큼 지나야 얼마나 나타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간단한 계산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명리학과 풍수지리학은 모두 역학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속한 학문들이죠. 그래서 원리가 똑같은데요. 먼저 여러분들께 익숙한 명리학의 운세의 효과가 얼만큼 지나야 얼마나 나타나는지부터 계산해 볼게요. 제 책 1권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가 해당 운세 공간에 얼마나 머물렀느냐에 비례합니다. 자, 우리가 월운이라고 부르는 한 달짜리 운세가 우리에게 약 30일 동안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우리가 30일에 걸쳐서 운세 공간을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운이라고 부르는 1년짜리 운세가 우리에게 365일 동안 운세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도 우리가 365일에 걸쳐서 이 연운의 운세 공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 월운의 공간은 30도고요. 연운의 공간은 한 바퀴가 360도이기 때문에 이 월운의 영향력은 1년에 12분의 1이고요. 반대로 연운의 영향력은 월운의 12배입니다. 쉽죠? 그럼 대운의 영향력은 얼마일까요? 연운의 영향력은 지구가 한 바퀴 돌 때까지고 대운은 지구가 태양을 10바퀴 돌 동안이니까 대운의 영향력은 연운의 10배겠죠? 그리고 대운의 영향력과 월운의 영향력의 크기를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은 월운이 30도라고 했고 1년이 360도라고 했고 대운은 10년이니까 각도로 따지면은 3600도죠? 3600을 30으로 나눠주면은 120배가 나옵니다. 분수로 해봐도 월운은 12분의 1년이고 1년은 12분의 12년이죠? 약분하면 1이고요. 그리고 대운은 12분의 120년이죠? 분모가 같으니까 대운은 월운의 120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주를 볼 때 대운과 연운을 주로 보고 너무 약한 월운이나 일운, 시운 이런 건 보지 않게 되는 거죠. 대운에 나와 있는 간지라고 특별하게 작용이 더 센 건 아니고요. 단순히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예요. 물 한 컵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10초 데우면 별 티도 안 나는데 1200초를 데우면 뜨거워서 잡지도 못하죠. 풍수에 나오는 간지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도 명리학의 운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당 방위, 즉 그 장소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사람이 하루 동안 침대에 머무는 시간은 최소 8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 외에도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시잖아요. 뭐 어디 1박 2일, 3박 4일로 여행 가고 뭐 하고 다 해도 1년 평균 내면 결국 우리 집 침대 위에서 8시간 이상씩 머물고 계시다고요. 그럼 평생의 3분의 1을 우리가 침대 위에 머물고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만세력에 나오는 간지를 천기라고 부르고 이 폐철에 나오는 간지를 지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1일 동안 받는 천기의 영향력은 내가 침대에서 3일 동안 잠자는 동안에 받는 지기의 영향력과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단위만 바꿔주면 바로 계산이 되겠죠? 월, 운, 즉 우리가 1개월 동안 지구 어디에 있던 받게 되는 천기의 영향력은 내가 내 침대에서 3개월 동안 잠만 자도 상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년짜리 연휴는 내가 좋은 자리에서 3년 동안 잠자는 것으로 모두 상쇄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우는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은 365 곱하기 24를 해주면은 87,600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루에 3분의 1씩 30년 동안 침대에 머무는 시간 87,600시간으로 완벽하게 상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나는 조금 더 빨리 개운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상도 좋은 자리에 배치해 두면 되겠죠? 여러분들 근무 시간 8시간 동안은 책상에 붙어 계시잖아요. 침대 플러스 책상 하면은 우리가 하루에 12시간은 특정한 방위에 머물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24분의 12면은 2분의 1이니까 대운 하나를 상쇄하는 시간이 30년이 아니라 20년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수를 활용하는 데는 이런 사무직들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특히 집돌이 집순이들은 쉴 때도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기 때문에 풍수를 활용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나 살면서 좀 효율이나 가성비를 좀 많이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대운을 더 빨리 상쇄하고 싶어서 무슨 식당 갈 때도 카페 갈 때도 이렇게 나침반을 챙겨 다니면서 좋은 방위를 체크해 가면서 자리에 앉으면은 어디 영화관 갈 때도 네이버 지도에 펴서 이렇게 CGV, 풍수, 방위 다 본 다음에 좌석 예약하면 그러면 좋을까요? 직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을 칭찬해 줄까요? 물론 뭐 자주 가는 식당이면은 그렇게 미리 한번 방위를 봐두시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뭐 데이트 코스를 매번 같은 건물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풍수를 보신다면은 그거는 직원분들이 그렇게 칭찬할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풍수의 원래 취지와 조금 어긋나기 때문인데요. 풍수 개운법은 탈신공 개천명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신은 갓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혈관계, 림프계, 신경계 할 때의 이 신자도 같은 정신 신자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우리 몸을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은 원래는 내가 신경 써서 해야 할 일을 땅이 대신하게 만들어서 자동으로 천명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천명이 사주팔자와 운세고요. 내가 신경 써서 해야 했던 일이 바로 명리학의 용신입니다. 즉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원래 성격보다 조금 더 밝게 아니면 조금 더 겸손하게 그렇게 조금씩 서로 양보하면서 성격을 둥글게 만드는 거죠. 즉 셀프로 실천해야 되는 게 용신입니다. 그런데 운세가 바뀌면은 내 성격과 인기가 자동으로 바뀌듯이 풍수의 원리도 내가 해당 방위에 오래 머물기만 하면은 내 성격과 인기가 자동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정 방위를 점유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천기를 지기로 강제 구현하는 것이 풍수입니다. 그러니까 용신은 열심히 살 사람들이 하는 개운법이고 풍수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진 않은데 그냥 잘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하는 개운법입니다. 물론 두 개를 동시에 다 하셔도 좋고요. 풍수가 용신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부자들도 그냥 풍수 세팅해놓고 평소에는 방위 신경 쓰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 사업에 집중하죠. 사업가들이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매번 자리 따져가면서 앉겠습니까? 그래서 탈신공 개천명이 아주 획기적인 모토인 거죠. 자, 이제 탈신공의 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무협지에 내공할 때 그 공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공은 쌓는 거죠. 이 쌓는 행위를 우리가 적공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포인트 적립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풍수의 진정한 위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토록 목 빠지게 기다리는 용신대운. 그 용신대운은 유통기한이 몇 년입니까? 10년이죠? 내 용신대운 왔으니까 지구야 멈춰줘 하면은 지구가 공전을 멈춰줍니까? 당연히 안 멈춰주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구를 이렇게 힘으로 멈출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슈퍼맨도 못하는 거고 지구는 그저 운행 법칙에 따라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공전 10바퀴 다 돌면 땡이죠. 이제 그 다음에는 다음 대운이잖아요. 근데 지형은 어때요? 지형은 10년 지난다고 무조건 바뀝니까? 뭐 속담에서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지형은 시계바늘처럼 일정하게 이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설령 변한다 하더라도 지형은 우리가 다시 바꿔볼 수도 있고요. 지형이 너무 많이 변했다 싶으면은
내가 사는 집의 위치를 옮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벽만 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풍수의 기운은 구석에 고여 있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도 가능한 게 풍수입니다. 노숙자가 뭐 어디 벌판에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이렇게 구석에 가서 자지. 그렇기 때문에 풍수의 진정한 위력은 대운 87,600시간을 초과한 86,001시간째부터 나타납니다. 명리학에 따르면은 우리가 대운에 따라서 인생이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는데, 이 천기와 달리 지기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용신운의 기운이란 거를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이요. 철학관에서 사주를 보시면은 당신은 봄꽃이라 봄에 핀다, 여름꽃이라 여름에 핀다, 가을에 핀다, 겨울에 핀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근데 비닐하우스를 치면은 뭐 딸기가 됐든 오이가 됐든 사시사철 다 잘 자라게 되잖아요. 내가 어느 계절에 피는 꽃으로 태어났는지에 관계없이 평생 피는 꽃이 되는 환경을 구성하겠다. 그래서 평생 잘 살아보겠다. 이게 풍수입니다. 용신대운을 최대 10년밖에 못 누리는 사람들보다 몇 배 더 많은 용신운을 받아서 크게 성공해 보겠다. 그래서 그 기운이 몇 배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우리가 풍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인생의 2분의 1을 특정한 방위에 머물 수 있다고 했죠. 100세 시대면은 그 절반이 50년이잖아요. 그러면은 풍수로 만든 용신운 50년 플러스 명리학에 나오는 원래 10년 동안 용신대운 누리잖아요. 그렇게 더하면은 총 60년이죠. 풍수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의 6배만큼의 용신운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6배면은 얼마나 크게 성공을 하겠어요. 무협지 같은 거 보시면은 일갑자 60년의 내공을 얻겠다고 뭐 피똥 싸게 노력을 하는데, 그냥 침대랑 책상 자리만 잘 잡아놔도 그런 개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역수를 활용한 개운법이라고 해요. 적공이 자동으로 계속되죠. 풍수지리학은 인터넷에 놔도는 무슨 불멍하면 화기운 보충되고 물멍하면 수기운 보충된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멍 나온 지 뭐 얼마나 됐다고요.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창작하는 이제 가짜 개운법이고, 풍수는 수천 년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저렴한 철학관들 돌아다니면서 한 돈 100만 원 썼는데 결국에는 절망하고 끝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사주를 봤더니 그 역술가가 대운이 나쁘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20-30년 기다리래. 그럼 속으로 아니 20-30년을 어떻게 기다려? 그때 되면은 다 늙었겠구만.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역술가한테 이미 용신대운이 지나셨는데요 라는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 나머지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떨어지기만 할 뿐인 잉여 시간인가요? 여기서 뭔가가 좀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철학관까지 갔는데 해결책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듯이 철학관을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검사소였던 거예요. 의사를 찾듯이 역술가를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방사선사였다고요. 그 명리학 자체가 그냥 검사하는 툴입니다. 이 검사를 하는 사람은 방사선사고, 그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치료를 하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의사는 침 놓고 한약 먹여서 몸의 기운을 조화롭게 되돌려주고, 아까 설명했지만 직관도 천기는 바꾸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사주팔자와 운세는 그대로 흘러가지만 천기에 지기를 더해서 다시 조화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철학관에는 이런 해결책이 아예 없냐는 거죠. 이게 참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엑스레이를 100번 찍으면은 뼈가 빨리 붙나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역술 업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엑스레이를 찍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집 엑스레이 잘 찍네 하면서 돈을 계속 퍼다 주고 있죠. 방사선사한테. 의사한테 쓸 돈을 방사선사한테 쓰고 있다고요. 엑스레이를 10번 찍었는데 유독 한 번만 좀 다르게 나온다면은 그 다르게 나온 한 번이 잘못 찍힌 거일 확률이 좀 높겠죠. 여러분들 지난 코로나 시국 겪으시면서 자가진단 키트 한 번씩 다 돌려보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머리에 열 나고 콧물 나고 기침 나고 다 하는데
자가진단 키트를 돌려봤더니 음성이 나왔어요. 코로나가 아니래요. 그러면은 오류라고 생각하면서 자가진단 키트를 하나 더 사서 돌려보죠. 그래서 양성 나오면은 아 역시 코로나였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주는 정반대로 내가 인생이 힘들어 죽겠어서 철학관에 찾아가 놓고 운세가 나쁘다고 나오면은 그게 맞는 건데 오류라고 생각하면서 운세가 좋다고 나올 때까지 다른 철학관들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걸리면은 와 진짜 도사님이시네요 하면서 이제 안심하고 집에 가서 이제 쉽니다. 근데 쉬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해결책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인생이 조금 더 힘들어질 때마다 아까 그 도사님한테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돈 주고 위로받고 돈 주고 이거를 몇 번 하다 보면은 진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망해버리면은 아 그 새끼 사기꾼이었네, 사주 다 가짜네,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사주가 가짜인 게 아니죠. 그 운세가 나쁘다고 말해준 그 멀쩡한 선생들이 그 앞에 이만큼 있었는데 애써 다 외면하고 자기가 오류를 만들어서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걸 보고도 건강하다고 말해주는 의사만 찾고 그런 사람 말만 믿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누가 봐도 코로나 걸렸는데 음성 나올 때까지 자가진단 키트 계속 돌리고 있으면은 미쳤냐고 할 거잖아요. 뼈가 부러졌는데 엑스레이 100번 찍어도 그거 다 돈 날리는 행위지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 어린애 같은 태도가 가짜 선생님만 만나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 손뼉도 이제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듣길 원하는 손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는 술사분들이 먹고 사시는 겁니다. 이제는 달아도 뱉고 써도 삼킬 줄 아는 그런 좀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셔야죠. 정리하자면은 이제 무엇보다 개운법을 제시해주는 철학관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개운법을 제시해준다고 하더라도 뭐 빨간 팬티 입어라, 파란 팬티 입어라, 이런 역학적이지 못한 미신적인 개운법을 제시해주는 철학관에서는 굳이 돈을 많이 쓰지 마시고 이제 다른 철학관으로 가셔야겠죠. 그러니까 진짜 개운법에 투자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저도 명리학을 하고 있지만 명리학자가 그렇게 대단한 직업은 아닙니다. 세상에 명의는 있어도 명방사선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 자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말이 길어졌는데 우리 사주 언제 봐야 돼요? 태어날 때, 결혼할 때, 그리고 대운 바뀌는 10년에 한 번씩은 꼭 봐야 되고, 연운이 바뀌는 매년 입춘에는 한 번씩 봐주면 좋고, 그렇다고 월운 바뀐다고 1년에 12번씩 매번 챙겨보는 거는 너무 많이 보는 거고, 또 평소에 사주를 정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특별히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또 보러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매년 안 보던 분들이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는 한번 오시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100살 정도 살면은 우리가 건강검진 하듯이 평생 12번 정도는 봐주셔야 되고요. 풍수는 언제 봐야 돼요? 이사 갈 때마다, 그리고 우리 집 주변에 지형이 바뀔 때마다. 그 지형이라는 게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아닙니다.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러면 벌써 지형이 변했죠. 지자체에서 터널 같은 거 뚫거나 고속도로 같은 거 개통하기도 하고요. 예전 정부에서 막 4대강 사업 같은 거 하면서 보호 막 지었잖아요. 댐 같은 걸 짓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어디 재개발을 좀 들어갈 수도 있고, 기업에서도 이런 지형에 좀 영향을 주긴 하는데, 이 광부들이 다 파먹은 광산은 겉보기에는 변한 게 없을지라도 지형이 다 바뀐 겁니다. 또 롯데타워 같은 큰 건물 있죠. 큰 건물. 이 시그니엘 지어지고 나서 이 동네 풍수가 다 바뀌었잖아요. 이럴 때 보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사 안 가실 거고, 운 좋게 주변 지형이 변하지 않는다면 풍수는 한 번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물론 지기는 천기에 비하면 영향력이 조금 작습니다. 풍수에 나오는 기운 하나로 명리학에 나오는 모든 운세를 다 커버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천기는 바꿀 수 있어요? 아까 슈퍼맨도 지구는 못 멈춘다고 했죠. 지구의 운행, 즉 자연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요소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지기에만 집중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나는 풍수의 혜택을 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계시죠? 만약에 이미 안 좋은 대운에 진입했다, 그래도 풍수로 조금은 상쇄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안 좋은 대운을 몸소 다 겪어냈다, 그러면은 풍수로 보통 대운을 더 좋은 대운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보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나는 이제 나이가 70대라서 내가 풍수의 혜택을 볼 때쯤에는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이 자녀분들이나 이제 손주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풍수의 효과를 누리면서 자라고 장성해서 뭐 어른이 되면은 이제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만약에 나쁜 대운이었다. 그래도 아이가 자라오는 20-30년 동안에 그 나쁜 대운에 반대되는 기운을 계속 받아놨기 때문에 그 대운을 무사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때가 만약에 좋은 대운이었다. 그러면은 그 좋은 대운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대운은 평생 계속해서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 풍수를 보는 재벌 2, 3세들은 흉운이란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있더라도 굉장히 미미하죠. 아무튼 그런 좋은 집안 자식들이 받는 혜택을 나도 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해줄 수가 있다. 내가 뭐 몇십억 물려주지는 못해도 운을 좋게 만들어줄 수는 있다. 적어도 기운적인 측면에서는 금수저 친구들과 동일선상에서 출발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풍수는 오래 할수록 기운이 누적돼서 좋으니까 오래 하려면은 일찍 시작해야겠죠? 오늘 강의 들으시고 당장 풍수를 적용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얼마나 지나야 얼만큼 효과가 있다는 건지는 알겠는데 효과가 진짜 있을지가 의심스럽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직접 겪은 것 말고는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말을 더 보탠다고 설득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닌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어필을 하자면은, 사실 개운을 위해서 얼마 정도 돈을 쓰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이 무당한테 굿을 받는 거랑 직원한테 풍수를 받는 거랑 둘 중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십니다. 가격대가 좀 언뜻 비슷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풍수와 굿의 근본적인 차이는 점진적인 작용이냐 아니면 어떤 임계점을 돌파해야만 나타나는 작용이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는 점진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이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중간 점검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무당을 통해서 대리로 기도를 하든 아니면은 이제 직접 물 떠놓고 108배를 하든 이러한 행위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풍수는 운세랑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주팔자가 진짜로 있구나 하는 정도만 되셔도 풍수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제 손님분들 중에도 한두 분 정도 예민하신 분들은 일운도 느끼시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3일이면은 풍수 효과가 거의 체감되죠. 나는 뭐 월운 정도만 어느 정도 어렴풋이 느껴진다, 뭐 이 정도도 충분히 예민하신 거지만 그런 분들은 3개월 정도 걸리시고요. 나는 연운은 확실하게 체감이 되더라 하시는 분들은 3년이면은 풍수의 효과가 체감이 되십니다. 물론 내가 운세 체감이 전혀 안 될 정도로 둔감하다고 하더라도 풍수의 영향력은 분명히 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무슨 무협지처럼 기감을 개발하는 그런 수련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기운은 이미 여러분들께 공기처럼 미약하지만 항상 느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운이 뭔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감각은 있지만 인지는 못하고 넘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기운의 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아, 이게 생기운이구나, 아, 이게 극기운이구나, 아니면 뭐 이게 수기운이구나, 이게 화기운이구나 하면서 뭐가 뭔지 구별할 줄 알아야 이게 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시인들은 공기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공기를 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만약에 현대인이 원시인한테 가서 야, 공기를 한번 느껴봐 하면은 이 원시인이 공기가 뭔데? 라고 할 거예요. 아니, 공기 평생 느껴왔잖아. 물론 당연히 평생 느껴왔겠죠. 근데 공기가 뭐냐고 한다니까요. 반면에 현대인들은 공기에 대한 정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를 잘 느끼겠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공기를 느껴봐라 라고 하면은 바로 손부채라도 하면서 뭐 이렇게? 라고 묻겠죠. 공기가 뭔지 아니까 공기를 느끼는 법도 아는 겁니다. 평생 물속에서 산 물고기는 물이 뭔지 몰라서 물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물 밖으로 뛰쳐나와 본 물고기는 물이 뭔지 직관적으로 알죠. 물 밖으로 나왔을 때와 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정의가 되고 난 다음에 침대와 책상을 반대 방위로 옮기고 한 며칠 비교해 보시면은 기운의 존재가 아주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던 공기처럼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운세와 방위의 영향력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억부론과 조우론을 강의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